안녕하세요. 이패스 손해사정 대비 1차 과목 손해사정 이론을 맡고 있는 윤석열 강사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라고 하니까 잠깐 하고 과목 소개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물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추세를 좀 이해해야지 점점 1차 시험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작년에도 손해사정 이론 조금 쉬웠거든요. 근데 이 손해사정 이론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도 막 극강의 난이도를 보이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작년에. 근데 요즘의 추세가 1차 인원을 문제를 조금 쉽게 내라는 뭐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여러분들 올해라 하면 2023년도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는 그때도 그렇게 문제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세 과목 중에 단연 제일 어려운 걸 뽑으라면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되게 넓고요. 범위 자체가 넓다라는 건 특정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2차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출제가 손해사정 이론에 껴서 나오는데요. 2차 과목 우리가 공부하는 신체 기준으로 하면 4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2차는 신체 손해사정사만 2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차량, 재물손사도 다 2차 시험을 보는데요. 그 2차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사정 이론은 공통 과목이에요, 1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를 준비하고 있어도 전혀 이거 처음 보는 거 나오는데 재물손사 부분에서 뭐 해상 쪽이나 뭐 전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분야에서 문제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여러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신체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는데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1차를 위해서 준비하는 미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공통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추시고 그걸 맞추다 보면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충분히 맞을 수 있고요. 범위상으로 보면 일단 오늘 배우겠지만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이거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도 보통 25% 정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저랑 오늘 기출도 몇 개 볼 텐데 여기서 한 10문제가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이거 다음에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험을 경영하고 보험사의 경영관리 또 보험사의 뭐 회계 뭐 자산관리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서도 한 25% 정도 문제 출제돼요. 적게 나올 때는 한 20% 정도. 보험 뭐 여기에 재보험도 들어가고요, 뭐 언더라이팅도 들어가고요, 뭐 보험사가 어떻게 보험을 운영하고 관리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저랑 같이 공부할 거고 이 부분들을. 그 다음 여러분들 보험계약법적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험계약법에 나오는 파트 중 그 중에서 특히 실손보상 특약.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하죠, 우리.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도 많게는 25%에서 30% 정도까지 출제돼요. 여기는 계약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사정 이론과 보험계약법이 전혀 다른 과목이 아닌 건 이제 다 하나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닭알이 뭐야?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손해사정 이론과 보험계약법은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그 다음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도 이 손해보험의 한 성격이죠. 배상책임보험. 그 특히 영미법에 나오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부분들과 법리들이 이게 한 1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차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처음 어느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 이런 부분에서 한 10% 정도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요 앞부분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자, 이 부분만 잘 맞춰도요. 이 부분만 잘 맞춰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전혀 문제 없고.
여러분들 뭐 돌아다니는 뭐 커뮤니티나 수기에서 봐봐요. 손해사정 이론 막 80점, 업법처럼, 계약법처럼 80점 이런 합격생 거의 없어요. 작년에 수석한 친구도 뭐 75점 맞았나? 손해사정 이론은? 뭐 그냥 그 정도 맞으면 돼요. 예. 아주 막 깊이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도 없고요. 그거 75점, 70점까지 맞추기에는 기본 과정대로만, 문제풀이, 커리큘럼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70점에서 80점, 80점에서 90점 맞으려면, 제가 시험 봐도 저도 그만큼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 부분들, 제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버리고,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뭘 제끼래 벌써부터. 진짜 그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손해사정 이론 자체는 사실 보험 이론이에요. 보험 이론인데 우리가 손해사정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저 앞부분들을 우리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절대 100점은 못 맞으니까 그냥 좀 러프하게 들으시고 뭐 필기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적으신 분 짱구 적지 마요. 이거 하도 아무 의미 없어. 제 수업은 그냥 팔짱 끼고 저만 보다가 제가 밑줄 그으라는 데만 밑줄 그고 이거 보세요라는 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자체가 제일 어려웠던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도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사실은 객관식이니까 내가 조금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잖아요. 너 써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느낌 있잖아. 우리 촉. 여러분들 요거 항상 객관식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헷갈리지. 두 개는 아니겠어, 그죠? 네, 두 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과거 기출된 문제들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나왔던 거에서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전혀 기출과 관계없이 아주 새로운 문제들도 한 5문제 정도는 출제되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그건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왜 이거 안 배운 거 나왔나요? 이 책에 없는 거 나와요. 또 분명히 있어. 그러면 또 업데이트 시키는 거고 새로운 부분들이 계속 출제되니까 그거 다 넓힐 수 없다.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제일 극강의 난이도가 출제됐던 시험은 2008년인가 9년인가 또 엄청 극강의 문제가 나왔고 2년 전에도 극강의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지. 극강의 문제가 엄청 어려운 해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그 어려운 해의 문제들도 합격한 사람들 다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막 손사 이론을 막 꽈락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 절반 이상 기출 문제야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절반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리고 사실 수업하다 보면 세 과목 중에 재미는 제일 재밌을 거예요. 예. 보험 전반적인 이론과 이런 스토리들을 제가 막 풀어주니까 달달달 그리고 외워야 할 부분은 없어요.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우리 학원 커리큘럼대로 가면 아마 이게 7주 과정으로 기본 이론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7주 과정의 기본 이론 한 21강 정도, 22강. 혹시 제가 부족하면 보강하겠지만 그 정도의 기간의 기본 이론을 끝내고요. 1월부터 아마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뭐 9차시 정도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랑 또 우리 1차 과목 3개가 다 묶여져 있는 문제집이 또 출간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출제되는 것들도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3월 시험 앞두고는 실전 모의고사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시간과 기준으로 맞춰서 학원에서 한 3회차 정도 실전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이제 계속하면서 기출 문제 풀어보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또 2차까지도 들으셔야 되니까 1차 일단 기분 좋게 통과하시고 그리고 또 2차를 또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손해사정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손해사정 이론. 자, 손해사정 이론은 손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해의 개념을 이따 우리도 배울 거예요. 우리 영어로 로스라고 하죠, 로스. 손해, 손실 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손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가 손해사정 업무예요. 손해 사자가 이게 조사할 때 조사하다 이거 정은 결정할 때 그러니까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그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누가 하냐면 우리 손해사정사들이 합니다. 손해사정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려면 일단
보험을, 여러분, 손해사정사가 보험 계리사랑 손해사정사가 보험 전문인이잖아요, 전문인. 여러분들 지금 보험 전문인 시험 보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럼 보험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이해하려면 보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조금을 알아야죠. 그리고 보험이, 왜 생겨나게 됐고, 어떤 사람들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험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학, 무슨 경영학, 뭐 이렇게 학문적 가치로 말하는 보험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사실 미국에서 한 1960년대, 70년대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보험학이.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세계에 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험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5, 6위권 된다 그래요. 5, 6위권 정도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죠. 선진화된 보험 국가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보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올해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건 그건데, 그럼 보험을 뭐라고 정의하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험은 이게 지킬 보자잖아. 지키다. 이게 험할 험. 자, 우리 한자 문구대로만 이해해봐요. 위험한 걸, 험한 걸 지키는 게 보험이에요. 되게 잘 지지 않았어? 한자로도 이해되죠? 위험한 걸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험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위험을 일단 이해해야지. 이 험하다고 하는 그 위험. 그럼 위험은 위험 없으면 보험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이 말은 위험이 존재해야 보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그러죠. 우리 리스크. 자,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아까 여기도 뭐 리스크 썼죠? 자,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시작하면서 손해사정 이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를 우리가 그냥 영어로 이해하면 위험 이렇게 번역하겠죠. 그럼 위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리스크라는 말은 되게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야, 이건 좀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안 써요? 처음 써? 나만 쓰나? 야, 이건 좀 리스크가 큰데? 이런 말 안 해요? 많이 쓰잖아.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제 보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설명할 때 위험은 불확실성으로 설명해요. uncertainty, 불확실성. 자, 이제 어떤 걸 말하려 하냐면 보험에 대한 정의, 그럼 리스크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는 뭐라고?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인데 그거를 정의하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라고요. 그럼 불확실성은 뭘 설명하기 좋냐면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설명할 건데, 리스크를 불확실성과 차이 또는 편차, 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누구를 설명하기 좋냐면 보험 소비자들, 여러분들 계약법 시간에 배웠으면 계약자들, 피보험자들 다 보험 소비자들이잖아요.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험을 설명하기 좋아요. 자, 편차와 차이는 누구? 보험자의 입장에서 요 리스크를 설명하기 좋아지는데, 자, 이제 설명을 쭉 할게요.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장래에 어떻게 일어날지 장래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확실하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 왜 왔어요? 공부하려고 왔죠? 내가 손사 시험을 학원 없이도 100% 붙으면 학원 와요? 안 오지. 자, 합격은 하고 싶은데 모르겠거든. 들어야 되겠거든. 불확실하거든. 장래의 나의 결과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보통 불확실하다고 말하죠. 불확실하다는 건 말대로 말하면 확실하지 않다잖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말했죠. 보험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확실하지 않을 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기 쉽다 그랬잖아, 리스크를. 어떨 때 보험의 수요가 생겨나냐면, 보험은 어떨 때 생겨나냐면 내가 불확실한 거예요. 다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게 불안한 거야. 불안할 때 보험의 수요가 생겨나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 실비 안 든 사람 있어요? 거의 대부분 실비 들었죠. 왜? 나 아플 수도 있잖아. 내가 아파? 아직 몰라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정확한 uncertainty, 불확실성이에요.
그럼 보험 수요는 언제 발생하냐면 보험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불확실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생겨나는 우리 해상보험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자, 배를 싣고 가는 거예요. 물건을 싣고. 근데 영국에서 보험이 시작됐단 말이죠. 영국은 해적 국가잖아. 걔네가 무슨 신사의 나라야. 해적이야. 걔네 해적들이야 원래. 볼 일이 없으니까 영국 애들이 내를 막 이렇게 말해도 뭐 상관없지 뭐. 해적 애들, 해적질하던 애들이 뭐 언제부터 무슨 신사의 나라들 하다 보니 신사가 된 거예요. 근데 걔네가 해상으로, 해상 무역으로 막 발전했잖아요. 그때 이제 해상, 배를 싣고 가야 되는데 태풍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불확실하니까. 그때 뭐? 맨날 머리 작은 것만 치는 이 선주가, 선장이 맨날 머리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선급에서 탁 모아가지고, 야, 내가 기가 막힌 걸 하나 알려줄게. 야, 일정 부분에 너 이거 돈을 내면 있잖아. 네가 침몰하든 침몰하지 않든 보험적 수요로 해결시켜줄 수 있어.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 이해해보세요. 불확실한데 말이야. 내가 일정하게 돈을 내면 내가 침몰해도 내 물건을 보상해줄 수 있네.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런 불안감과 불확실성에서 보험 수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참,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왜 들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상해보험을 왜 들었는지. 아까 오늘 운전하는데 주차하는데 주차하신 분 계시던데 차 왜 타요? 근데 차 보험을 왜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느끼면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내가 그걸 몰라도 누가 나를 그걸 가르쳐 줄까? 여러분도 공부하겠지만 이제 모집인 우리 설계사도 그런 불확실성을 자극시켜 줄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리스크를 설명할 때 불확실성은 뭐냐면 내가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확실성이라는 건 이렇게 해봅시다.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0%야. 이건 불확실성이 있어 없어? 불확실성이 작다라고 말하지 않아. 이건 없다라고 말해요. 왜? 발생하지 않으니까. 윤석열이 여자가 될 확률 없어. 0이야 0. 남자가 될 확률 0이에요 0. 불확실성, 물론 그런 거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라고 설명해야 돼? 뭐 다른 방법들로 그거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될 확률 없잖아. 자, 그럼 100%의 확률은 100%의 확률도 불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당연한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딜까? 여기 사이겠지. 여기서 0부터 100%의 사이를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요즘 좋은 아파트 살진 않지만 아파트 요즘에 나오면서 전원 끄면 막 다 꺼지다며. 가스, 뭐 불도 다 꺼지고, 그리고 뭐 이동이 감지됐습니다. 뭐 이런 거 문자도 온대요. 아이씨, 아무튼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분 부럽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불이 막 나요, 집에. 막 화재가 막 나.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해. 나 보험 가입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시켜 줄까요? 그때는 위험이 너무 커서 가입시켜 주는 게 아니야. 100%. 이 위험이 이미 생겨났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불확실성이 없으면 0%나 100% 확실하면 위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떨 때 생겨나는 거라고? 위험은 0하고 100 사이가 있겠지. 이때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99에 가까울수록 불확실성이 높은 걸 거고, 확실하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0에 가까울수록 발생하지 않겠지. 그럼 보험 수요는 언제 더 많이 자극될까요? 불확실이 더 막 극도에 올라갈 때 보험 수요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보험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불확실성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발생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이라 하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설명은 했지만 발생은 할 것 같은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도 불확실성이에요. 즉 시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발생할지 안 할지도 물론 포함이고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도 불확실성이에요. 날 것 같긴 한데 얼만큼의 규모로 불확실성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도 불확실성이에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날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1만큼의 손해가 생길지 100만큼 손해가 생길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것도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기도 문제고. 야, 10년에 한 번 나긴 나는데 언젠지 모르겠다고. 또 큰 의미에서 무지도 불확실성이에요. 무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인지 못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보면 알겠지. 2살짜리 애가 8차선 도로를 왕복 무단횡단 막 하고 있어요. 걔 위험하잖아. 누가 봐도 불확실해요. 야, 사고 물론 안 날 수도 있지. 근데 사고 날 것 같은 확률이 높아 보이잖아요. 불확실해 보이잖아, 우리는. 근데 걔는 몰라.
인식이 없다고 무지. 이 무지도 넓은 의미에서 불확실성으로 포함시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불확실성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장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래 결과를 모르는데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수요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리스크의 분류를 설명할 때 쭉 설명할 건데 일단 불확실성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제가 관점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불확실성은 누구 기준에서 리스크, 보험을 설명하기 좋은 거라고?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은 거고요. 자, 또 리스크 차이를 보험을 이해할 때 이 통계학적 의미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데 보험과 통계학적 의미로 리스크를 설명하고 보험을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통계학적 의미라는 건 통계학은 보험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계리사들 공부하시는 분들 통계학과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거 통계와 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 연관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통계학적 의미로 이해한다는 건 이거예요. 보험회사 기준으로서 이해를 해보자고 이제. 아직 우리가 뭐 보험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험회사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보험 이제 불확실성한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리스크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보험 수요를 느껴서 보험을 가입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왔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용해야 되잖아요. 사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보험사 기준에서도 이걸 잘 이해하고 잘 운영해야 해야 하는데 보험사 기준에서 설명하기 좋은 게 차이 편차로 이해한다 그랬어요. 이 차이와 편차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예상치와 결과치의 차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 말 그대로 차이, 편차. 영어로 variation. 이 차이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상을 10 했는데 10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예측과 결과치가 맞아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편차라고 말하는 건 편차의 차이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편차가 크다. 편차가 작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다 남자들 기준으로 여기 대부분 여긴 다 남자? 여긴 거의 여자? 자, 남자 기준으로 이쪽만 보고 얘기하지. 남자들 우리 이해해봐요. 우리 군대 가서 사격하죠. 안 해봤어? 사격하잖아. 예. 탕탕탕 쏘면 총알이 탁탁탁 박히면 이 탄착군이 형성되잖아요. 자, 편차가 크다는 건 뭐예요? 여기 붙었다, 여기 쐈다, 여기 쐈다, 여기 쐈다, 여기 쐈다가 아니라 안 맞아도 0점이 안 맞아도 한 부위에 타다닥 맞추면 이거 탄착군이 형성됐다 그러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게 편차가 없다 그러지. 이 잘 사는 애잖아. 사격 잘하는 애잖아. 여자 기준으로 이해하죠. 눈썹 그리셨잖아.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쓰고 눈썹 엄청 잘 그리더라고요. 뭐 문신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어쨌건 어느 날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날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날은 이렇게 하고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서 문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일정해야지. 편차 이렇게 맨날 올라갔다 오늘 야 너 무슨 기분이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했다. 야 너 근데 걔 웃는 상이냐? 이거 화장 못하는 거잖아. 잘하는 거는 편차가 없어야지. 그죠? 아니야? 비유를 하려고 남자는 얘기해가지고 뭘 말하는지 알겠죠? 편차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 보험사적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보험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뭘까요? 자,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보험사고예요. 보험사고. 보험사가 돈을 줘야 되는 사항들이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편차가 어느 애는 엄청 몰빵해가지고 받은 거 돈 다 나가고 어쩐 애는 돈 하나도 안 나가가지고 남고 no.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사 기준에서 일정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통계적으로 과거 통계가 생겨나면 그 통계를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예를 들게요.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집이 100채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집의 100채가 홀수에는 한 집이 불이 나요. 그런데 짝수에는 2집이 불이 나요.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반복이야. 홀수에는 계속 한 집이 불이 나고요. 짝수에는 2집이 불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평균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제 평균을 내릴 수 있겠죠. 어떻게? 2년에 몇 채? 2년에 3채가 불나더라. 그럼 1년 기준으로 내리면 1년에 1.5집 정도는 불이 나더다. 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통계가 생기는 거예요. 통계가. 자, 그럼 100집 기준으로 이해해 보자고요. 자, 100집 기준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여기서 20%가 합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야 라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모르잖아.
근데 내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수업 들어오면 여기서 한 20% 정도가 합격이에요. 자, 그럼 머리 굴려봐. 옆에 봐봐. 몇 명 붙겠구나. 쟤 좀 붙을 것 같은데? 불확실하잖아, 나는. 근데 나는 거의 통계가 서 있어요. 매번 수업 들으면 한 20%는 붙더라고. 누가 붙을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고 싶겠죠. 화제로 접근해볼까, 다시? 100집 중에 한 집은 불이 나요. 근데 불확실성에서 내가 될 것 같아, 불안해. 근데 보험사 기준에서는 뭘까? 한 집은 무조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와 편차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 통계를 적용시키면 이 편차와 차이의 기준으로 한 집이 난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보험사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100집을, 한 집은 불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각출하자. 이게 보험료예요. 이제 공부하게 될. 그러면 1억짜리 집이라고 가정해. 1억짜리 집 없잖아, 요즘에. 1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0억짜리 집을 100집이서 한 번 사고 나가지고 10억으로 불타가지고 없어질 불확실성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야, 이제. 어떻게? 100집이 우리 전문용어로 품앗이 하면 돼, 품앗이. 가지고 와. 거두면 돼, 미리. 얼마씩? 10억이니까 얼마나? 1000만원씩? 1000만원씩 거두면 화재가 났을 때 10억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거지. 왜? 모아놓은 걸로 주면 되니까. 이게 보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 편차 차이는 예측치와 결과치가 맞아야 되는데, 그럼 자,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야. 자, 10집 중에 한 집, 지금 우리 100집 중에 한 집이라고 했지. 100집 중에 한 채, 이 짝수에는 100집 중에 2차가 불이 탄다 그랬는데, 그럼 예측치로는 1년에 1.5집, 한 채 반만 타면 되는데, 한 채 반만 타냐고. 한 채 반만 탄다는 확신이 있냐고요, 확신이. 얘 입장에서 확신이 있어? 10채 타면 어떡할 거야? 돈을 말이야, 1000만원씩 걷었는데, 10억만 나가야 되는데, 100억이 나가버렸어요. 어떡할 거냐고. 자,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동전이 있으면 동전 하나 던져봐, 지금.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30%? 50%. 앞면이 세울 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예요, 그죠?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죠. 자, 그러면 처음 던졌을 때의 확률은 50%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두 번 던지면 50%? 50%예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세 번 던지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사건과 이벤트로는 불확실한 리스크가 모이면 나중에 통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2번, 3번 얘기했죠. 100번 던지면 50번 딱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손. 대부분 53번요. 52번요. 또는 48번요. 아주 극단적으로 6번요.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1000번 던지면 500번이잖아, 산술상론. 근데 499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501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다시 10,000번 던지면 5000번 나와야 되잖아요. 4798 나오든, 그럼 이 수치를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져요. 다시 250만 번 던지면 125만 번이 나와야 하는데, 125만 번이 아니라 124만 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편차, 그 차이는 무의미한 숫자에 가까워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험사는 어떻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냐면, 많으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많다라 하면 다시 확률상 무수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뭐가 안전해진다? 편차가 없어진다, 거의. 확률상 저리진다는 거예요. 자, 또 극단적으로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위도 6분의 1인데 확률상 6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6분의 1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엄청 많이 던지다 보면, 모수를 넓히다 보면, 넓히다 보면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게 뭐냐면,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험사는 뭐가 핵심이냐면, 위험이 많아야 돼.
그 위험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이 모집 단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줄어들 수 있다? 편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편차가 줄어든다는 건 다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계산이 되는 거야. 효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측이 가능한 거야. 원래 주사위 2번 던지면, 주사위가 아니지. 동전 2번 던지면 2분의 1로 나와야 되는데, 처음 던질 땐 나올지 안 나올지 2분의 1이지만, 근데 5번 던졌더니 5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5천만 번 돌리면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고요. 그럼 이 대수의 법칙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보험사는?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편차가 줄여든다는 건 탄착군이 따닥 사격을 잘한다. 화장을 잘한다. 그럼 뭐야? 오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험사의 계산이 맞아떨어진다 이거예요. 100채 중에 한 칩이 타서 우리가 생각한 계산치에 맞아진다 이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편차와 두 가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할 때 드는 거고, 그 불확실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보험사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뭘 해야 된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깊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가게, 치킨 가게들 계속 생기죠. 계속 생겨. 근데 보험 시장은 여러분들 새로 생기는 신규 진입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시작하면서 뭐가 많아야 되냐면 모수가 많아야 돼. 계약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선 효율적인, 효과적인 보험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편차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불안한 거야, 보험사는. 왜? 한 명씩 모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많냐면 보험사는 대부분 M&A나 인수를 통해서 보험 시장에 진입해요. 그래서 신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보험회사는. 뭐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수성, 위험의 다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험사는 위험이 많아야 돼요. 그럼 이 위험의 다수성과 관계되는 게 뭐예요? 위험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랬잖아. 뭐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뭐 하려고? 요 편차를 줄이려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금 필기하는 사람 없죠? 볼펜 내려놓으라니까? 그냥 저만 보면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밑줄 그는 거 알려줄 거고. 자, 그러면 보험사 기준에서 이해를 이제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이 편차의 기준으로 그럼 이제 하나를 설명해야 돼, 여기서. 자, 요 보험사가 예상한 객관적, 예상한 예상치와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요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객관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이 편차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객관적 위험이라고 말하고 이 객관적 위험은 뭐로 제거시킬 수 있다? 대수의 법칙으로 제거시킬 수 있어요. 이해됐죠? 기출. 객관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은 대수의 법칙 체크. 2.5점. 여러분들은 이거 맞춘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이걸 뭐 달달 외워야 돼요.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객관적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이 주관적 위험이에요. 오브젝티브 리스크, 서브젝티브 리스크. 자, 근데 제가 이 두 줄을 나눠서 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객관적 위험은 여기서 파생되는 거야. 이 통계학적 개념에서 파생되는 거고, 주관적 위험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의 차이를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위험은 말 그대로 예측치와 결과치의 차이. 내가 이만큼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치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강원랜드에 놀러 갔어요. 강원랜드 가봤어요? 안 가봤어? 카지노 있잖아, 카지노. 하이원에 보드 타러도 막 가기도 하는데, 저는 손해사정사가 된 지 15년이 됐는데요. 손해사정사가 된 이후로 보드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첫 계약건이 보드 타다가 내신 무지였거든. 그래서 이제 무서워, 스키장 가면. 아무도 못 타. 제 지인, 친인척 못 타. 위험해. 이런 얘기를 뭐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위험해, 너무 위험해. 오토바이하고 뭐가 달라? 스키 타고 80km로 막 내려와요. 네. 더 위험해. 오토바이는 막 교통법규라도 있지. 막 스키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엄청 위험해. 아무튼 여러분들 타지 마요. 많이 다치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해가지고 실제로 너무 많이 보니까. 자, 그러면 강원랜드 얘기하다가 왜 스키장이 나왔어? 하이원. 자, 그 강원랜드 가면 카지노 돌리는 거 있어요. 러시안 룰렛 뭔지 알아? 러시안 룰렛? 알아? 고개 끄덕여 봤어? 해봤네. 뜩 돌리면 뜩 돌아가.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서야 돼.
그럼 여기 기준으로 막 몇 개 있어. 여기 뭐 실버, 골드, 뭐 막 2배 주고 막 5배 주고 막 이런 거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탁 이거 돌리는 언니가 탁 돌려. 그럼 이게 트르르 돌아가다 여기 서. 그럼 그거 맞는 거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기다 베팅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버. 실버 걸면 2분의 1 줘. 2분의 1. 100% 줘.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걸면 나한테 10,000원을 더 줘. 골드를 걸면 내가 10,000원 걸면 나한테 20,000원을 줘요. 그럼 실버는 몇 개가 있냐면 여기에 반이 실버야. 근데 제 친구 중에 서번트 기질이 있는 애가 있어요. 서번트가 뭔지 알아요? 지능은 낮은데 어떠한 한 분야에 미치는 애가 있어요. 도박에 미친 애가 한 명 있거든. 제가 이거 수업, 야, 내가 너 강의 시간에 이 얘기했다. 이거 또 좋아하더라고. 멍청해서 그런 거 좋아해. 어쨌건, 걔가, 야, 이거 보더니, 야, 저거 무조건 돈 딴다. 처음에 10,000원을 걸고, 안 나오잖아?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실버가 2개 있고, 2분의 1이에요. 제일 많아. 여기 실버, 여기 실버, 실버, 이런 식으로 있어. 제일 많아. 근데 걔가 나한테, 야, 10,000원을 걸고, 안 나오지? 그럼 그 다음에 20,000원을 걸어. 그 다음 안 나오지? 그러면 40,000원을 걸어. 그 다음에 안 나오면 80,000원. 야, 그 중에 한 번 안 나오겠냐?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예. 야, 너 천재다, 씨. 그래가지고 했어. 시작해서 처음에 돈을 막 따는 거예요. 근데 몇 번까지 이 실버가 안 나온 줄 알아요? 13번까지 안 돼. 13번까지. 2분의 1의 확률이 13번이 안 나와. 다시 말하면 동전을 던졌는데 13번이 뒷면만 나온 거예요. 돈 다 꼬랐지 뭐. 내가 진짜 네 머리, 내가 널 믿은 게 내가 잘못이다. IQ가 88이에요. 별명이 동고래인데. 돌고래 친구예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강의 시간에 써먹으면 되겠다. 뭘 말하냐면, 예측치는 2분의 1이잖아. 예측치는 2분의 1이죠. 근데 결과치는 2분의 1이 아니잖아. 13번이 안 나왔다니까? 요 차이를 객관적 위험이라고 말하는데, 이 객관적 위험은 아까 말했듯 많이 던지면 이거 결국은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지 않겠냐고요. 5천만 번 돌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객관적 위험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수치예요. 예측치예요.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됐으니까. 자, 그럼 주관적 위험은 뭐냐면 예측 결과 아니에요. 심리 상태예요.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냐면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동일한 객관적 위험을 놓고도 요 주관적 위험은 다를 수 있다예요. 자, 그럼 여기하고 연관되는 거야. 자, 이 객관적 위험은 여기하고 연관되는 거고요. 주관적 위험은 요 불확실성, 계약자들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자, 음주운전은 위험하죠. 그냥 객관적으로 위험하잖아. 정상운전보다 위험하죠. 근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왜 하는 줄 알아요? 내 객관적 위험이 낮아서? 아니에요. 뭐가 낮은 거예요? 음주운전해도 나는 사고 나지 않을 거다라는 주관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제 친구가 대신증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2시까지 술 먹어요. 그리고 맨날 2시까지 술 먹고 막 웩웩 하면서 회사 출근해. 그래서 내가 봐도 막 얼굴도 약간 누르끼리하고 입술도 약간 보랏빛 나고 신장도 안 좋은 거 같고 간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니 죽어 너 그러다가 조심해. 이게 실존 인물이에요. 아유, 이러고 사는 거지. 내가 볼 때 걔는 되게 위험한 개체예요. 생명보험 나 걔 가입해주면 안 된다 생각해. 굉장히 위험한 얘인데 얘는 그 위험을 느끼고 있냐? 못 느껴요. 그럼 반대대로 지금 얘는 실존 인물인데요. 내가 가상의 인물, 얘와 반대된 가상의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가상의 인물은 뭐냐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빨 닿는데 막 구역질도 나오고 갑자기 뭐 식욕도 없어진 것 같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데 위험을 막 느끼고 나 혹시 암 아니야? 씨,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똑같은 직원이에요. 같은 업무를 하는. 뭘 말하냐면 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도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위험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주관적 위험이라 하면 사람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왜 여기하고 연관시키는 거냐면 이 주관적 위험은 뭐와 관계 있냐면 보험사의 마케팅과 관계 있어요. 결국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건 뭘 높이는 거냐면 주관적 위험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죽어. 야, 어제 너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는데 말이야. 야, 큰일 났다. 야, 조심해. 야, 내가 어제, 너 장례식장에서, 너 걔 아니구나. 이런 뭔가 불안감을 사람한테 자극시키면 뭐가 올라갈까?
불확실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럼 그 내면에서의 불확실성들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험이 소비가 촉진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보험사의 광고는 자극적이에요. 자, 예전에 막 아빠가 막 애 등 푸시업 막 하다가 막 넘어지고, 우리 아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아빠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런 불안한 상황,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질 수 있겠구나. 라는 순간 뭐가 올라가는 거야? 막 주관적 위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변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기준은 그대로인데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역시 여기 보험 설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험 설계하실 때 우리의 좋은 회사, 우리 상품이 있어. 이거 아니야. 잘못된 영업 방식이에요. 그냥 불안한 거 자극시켜주면 돼. 40대 때 제일 불안한 게 뭘까? 돌연사가 제일 많잖아. 그냥 뭐 친구한테 전화라 그러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어머, 진짜? 어떡해. 야, 왜? 너랑 동갑인데 돌아가셨대. 불안한 거예요. 야, 30대인데 유방암 걸렸대. 뭐라고? 나도 뭔가 모르는 불안감들을, 뭘 말하려는지 알겠죠? 이거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이 주관적 위험. 마케팅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게 되겠죠.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또 우리가 더 이거와 파생되는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아무튼 자,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고 이 시험에 나와요. 여기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들이니까 주관적 위험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좀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그럼 여기도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이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위험 우리가 회피자가 있고요. 위험 회피자. 위험에 대처하는 중립자가 있고, 그 위험을 선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거의 대부분은 다 여기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위험 싫어해. 누구나 다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위험 회피자들이 보통의 보험 소비층이 돼요. 내가 불확실한 걸 느끼는 사람들은 다 가입하거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 마케팅의 대상은 누굴까요? 얘네의 수요들을 자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요거 뒤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뒷부분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5분만 쉴게요.